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최근에 어떤 사람을 엄청 미워했거든요. 진짜 속으로 엄청 미워했는데 참 희한한 게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루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손해잖아요. 내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 생각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니,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주는 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험생활 하시다 보면 마음이 자꾸 좁아져가지고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옆에 사람이 막 미워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저 사람한테 주는 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내리는 벌이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토닥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 시간은요, 이제 투부정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어지는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난 시간 개념 복습하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어떤 이야기 했었습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뭐였죠? 누가? 그치. 동사가 낳은 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얘가 동사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죠. 직업이 무려 몇 개였습니까? 얘는 쓰리잡을 뛰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명사구의 역할도 하고요, 형용사구의 역할도 하고요, 부사구의 역할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워낙에 뿌리가 동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직업을 이렇게 바꿔 가진다 해도 동사적인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동사적인 성질이 뭡니까? 첫 번째, 동사처럼 뭐를 취할 수 있다?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사는 누가 꾸며줍니까? 부사가 꾸며주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부사구의 수식을 받습니다. 또 있어요. 자, 투부정사의 동사적인 성격. 동사는요, 시제 같은 걸 나타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웠죠. 투부정사도 완료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사는 뭐 또 있어요? 그렇지, 아니다, 부정형도 만들 수 있죠. 투부정사도 부정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동사는 뭐 또 있지? 그치, 했는지 당했는지 태를 나타낼 수가 있죠. 투부정사도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였습니까? 동사가 힘이 엄청 센 품사인데 그런데도 순정파여서 누구한테만큼은, 주어한테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걔한테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미상의 주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쩌면은 아무 데서도 이 얘기를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얼만큼 이해할 수 있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판서를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니?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아이입니다. 자, 누가 투부정사 했니? 투부정사 한 애도 이 주어입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그냥 요대로 놔두면 돼요. 그런데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니? 얘입니다. 투부정사는 누가 했니? 그건 다른 애가 했는데요. 그럼 그걸 표시해줘야죠. 그걸 어떻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for 명사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 자, 주어, 동사, 보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니? 얘입니다. 자, 근데 보어가 투부정사였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투부정사는 누가 했니? 얘입니다. 그럼 문제 없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누가 했니? 그랬더니 걔는 따로 있는데요. 따로 있으면 따로 밝혀줘야지. 어떻게? for 명사로 따로 밝혀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문장의 구조가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구조도 있어요? 이런 구조도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다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누가 투부정사 했니? 누가 했을까요? 이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얘들아, 얘네 둘의 관계는 마치 리틀 주어, 리틀 동사 같은 관계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목적격 보어 했겠어요? 에이, 목적격 보어인데? 그렇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했겠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그러면 굳이 여기다 촌스럽게 또 for 명사 이렇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어차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거니까 for 명사로 굳이 요거를 또 쓸 필요가 없다고요. 아, 그럼 쌤, 요런 구조에서는 뭐 이게 누가 따로 밝혀주고 하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적어가 여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 뭔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 이따가 문장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그럼 잊어버려요. 자, 그럼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완료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자, 완료 어떻게 생겼습니까? 완료 시제 배웠잖아요. 그치? have pp 그랬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완료라고 하는 것도 생긴 게 어떻겠습니까? to have pp.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 때 쓰느냐 이겁니다. 자, 요렇게 써놓은 다음에 원어민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얘네 둘 중에서 누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이게? 그럼 어떻게? 아,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딱 말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to have pp를 썼으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이요. 자, 부정은 그치, not을 붙이면 돼요. 그럼 투부정사에다가 not은 어디다가 붙이면 될까? 바로 그 앞에다 붙이면 돼요. 자, 마지막 수동. 동사의 수동형 어떻게 생겼습니까? BPP죠. 자, 그럼 투부정사의 수동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to BPP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 한 게 아니라 당한 거다.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뭔가 내용이 많아요. 아, 그래. 예문이랑 같이 봅시다. 그러면 B번부터 찬찬히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래요. 이게 조금 어려웠었죠. It was really selfish. 정말로 이기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이기적이었을까? 얘 해석이 지금 안 됐죠. 뭐야, 자리만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자리만 차지했다.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교재에 따라서는 가주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그럼 얘는 뜻이 없고 뭐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나 봤더니 여기 나와 있다. To leave all the work. 모든 일을 갖다가 남겨둔 거. 그게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일을 누구한테 다 남겨뒀어요? To her colleagues. 동료들에게 다 남겨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동료들한테 일을 다 떠맡긴 사람은 누굽니까? 앞에 봤더니 엘리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쌤, 여기 투부정사 한 의미상의 주어는 엘리샤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문장의 주어는 it입니다. 아마 얘랑 달라서요.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줬나 봐요. 맞아요. 근데 쌤 이상해요. 아까 전에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명사로 밝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 근데 여기는 왜 of을 썼을까? 사실 얘가 좀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왜 of를 썼냐 하면 앞에 나온 형용사를 딱 봤더니 얘가 뭐예요? selfish, 이기적인. 이건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제가 막 이 분필한테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한테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 그때는 for 명사로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는 게 아니라 뭘로 밝혀준다? of 명사로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준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for, of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for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뭐만? 의미상의 주어가 이런 거구나. 요 개념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It was really selfish.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뭐가? 엘리샤가 to leave all the work to her colleagues. 자기 동료들에게 모든 일을 남겨둔 거, 떠맡긴 거. 그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자, 모든 일을 떠맡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샤. 투부정사를 누가 했니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미상 주어.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자, 2번. Student should make sure.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하다 이거잖아요. 학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요. 뭘 해야 돼요? To listen to their teachers. listen to라고 하면 귀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요? 기읍치읓. 그치, 경청하다 이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 뭐야? 문장의 주어인데요? 그렇지. 문장의 주어랑 누가 투부정사 했니에 대한 대답이랑 똑같죠? 그럼 따로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문장의 주어이기도 한 students라고요. 어려워 그래요. 처음 들어봐서 그래. 자, 3번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The man worked hard. 자, 그 남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도대체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뭔데?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투부정사로 뭐를 나타낼 수 있냐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봤더니 to have enough, 충분히 갖기 위해서. 뭐를 충분히 가져요? to eat, 먹을 것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먹거리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대요.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누가 먹을 거를 갖다가 마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까? 자기 먹을 건가요? 잘 보세요. 그치. For his children, 이 자기 아이들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to have enough to eat, 충분한 먹거리를 갖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아이들이요. 그럼 여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His children, 아이들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문장의 주어는 the man인데 to have enough to eat 하는 거는 his children, 그의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직도 어렵지. 그래. 하나 더 봅시다. 4번입니다. It wa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었어요. 뭐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 it은 뭔데요? 자리만 차지했네요. 자, 이런 애 뭐라고 한다고요? 가짜 주어, 가주어, 혹은 형식상의 주어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진짜 뭐가 좋은 생각인지는 뒤에 나오겠네. To open a second library. 두 번째 도서관을 연 거. 그게 참 좋은 생각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도서관은요, 누가 열었을까요? it 그것인가요? 아니지, 앞에 나와 있잖아요. The city, 그 시가, 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를 열었대요. 쌤, 그러면 to open, 누가 투부정사 했니?에 대한 대답이 앞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 문장의 주어는 it인데요. 누가 투부정사 했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뭘로? for 플러스 명사로 표시해 준 거예요. 와, 이제까지 교재에서 배웠던 것 중에 오늘 배운 게 제일 어렵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C번. 자, 요번에는 배열해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Serena knew. 세리나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it would be, 참 쉬울 거야 라는 걸 알았대요. 쉽다. 찾아보세요. 쉽다. 여기 있다. easy. 근데 뭐가 쉽지? 이기기가 쉬울 거야. 쌤, 그럼 얘는요, 지금 해석이 안 됐네요. 그렇지. 그럼 얘는 뭐예요? 자리만 차지했어.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식상의 주어 혹은 가주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주어는 뒤에 뭘로 밝혀줄까요? 투부정사로. 이기는 게 쉽습니다. 그랬으니까 to win the debate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누가 the debate, 토론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케이트가. 쌤, 지금 여기 봤더니 앞에 주어는요, it인데요. 근데 정작 토론에서 이기는 건 케이트거든요? 그렇지. 그럼 누가 투부정사 했니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밝혀주라 그랬지? for 명사.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주면 돼요? for Kat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it would be easy for Kate to win the debate. 케이트가 그 논쟁에서,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쉬울 거라는 걸 세리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어렵지. 그래, 하나 더 해볼게요. 클라이드가요, went to the porch. porch가 어디냐면 현관이에요. 현관에 갔대요. 잠깐, 왜 갔지?
그냥 거실에 편하게 있지. 왜 갔을까? 목적이 뭔데요? 목적을 나타낼 때 아까 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위해서. 자, 그럼 왜 갔나 봤더니요. 손님들을 갖다가 환영하기 위해서래요. 환영하고 반기다라고 할 때 무슨 동사 써요? welcome. 그렇지. to welcome. 그 다음에 손님들에 해당하는 표현이 뭐예요? the guest. 그러니까 to welcome the guest.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손님들을 웰컴, 반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클라이드. 오, 쌤.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를 누가 하느냐 의미상의 주어가 똑같네요. 그렇지. 똑같으니까 따로 밝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에 문장의 주어만 표시해 준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 더 해볼까? 3번. The president told the governor. 자,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참 재밌죠? 뭐가 재밌어요? 목적어,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 아이, 뭔 말이냐고요? I will tell you a secret.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내가 너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줄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the governor 이게 누구냐면 주지사예요. 주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영향을 받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시오 이게 부정이 붙으면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향을 받으시오. 잠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데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 당하는 거. 이거 무슨 태? 수동태죠. 투부정사로 수동태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to be pp.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to be influenc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영향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향을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이번엔 뭐도 들어가야 돼요? 부정. 부정을 나타내는 낫은 어디다가 놔라 그랬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투부정사 앞에다 띵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붙여서 다시 해볼게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The governor, 주지사에게 not to be influenced, 영향을 받지 마시오. 뭐에 의해서? by money, 돈에 의해서 영향받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투부정사도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 수도 있고 to be pp라는 형태로 이렇게 수동태를 표현할 수도 있구나. 자, 이제 마지막 4번 가봅시다. None of her classmates. 자, 그녀의 학급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그녀를 믿어주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때 걔 아무도 안 믿어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랬네 저랬네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그때 걔 아무도 안 믿어준 것 같아 이렇게. 쌤 그러면 판단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그럼 뭐 쓰면 돼요? seem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겁니다. 자, 근데 친구들이 그녀를 안 믿어줬던 건 언제냐면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옛날 일이에요. 쌤! 지금 판단을 하는 시점은 지금이지만 실제로 친구들이 안 믿어줬던 건 옛날 일이에요. 그러면 얘보다요, 얘가 투부정사가 더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먼저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to have pp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seem to have believed h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어려워요. 한 번 더. 좋아. 자, 보세요. seem. 뭐야. 여기 현재 시대인데.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다고요? 얘들아, 봐봐.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야.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은 거 그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건 지금의 일이야. 요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문장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고요. 사실 여기서 좀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뒤편에 연습 문제 또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일단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이제 투부정사구가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직업 중에 첫 번째 직업, 이제 명사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문장에서? 그치, 명사는 진짜 욕심장이라 가지고 웬만한 자리는 자기가 다 차지하잖아요. 일단은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어 자리, 이런 거 다 명사구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투부정사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주목보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종류가 두 개다? 어떻게 두 가지죠? 무슨 목적어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사랑의 목적어가 너를인 거죠?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자, 누구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더라? 전치사. 어우, 걔는 이름이 왜 그래요? 전치, 앞에다가 둔다 이거 아닙니까? 앞전자에 둘치자거든요. 그럼 누구 앞에다 둬요? 명사 앞에 둔다고요.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 꼭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쌤, 전치사도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그렇지.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다 판을 잡아먹어 놓고서는 나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할래.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내가 안 할게. 그래서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은 할 수 없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역할도 할 수 있냐면 동격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동격이란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게 동격이에요. 주혜연, EBS에서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 이렇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뒤에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이게 동격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예문을 딱 읽으면서 뭘 할 거냐면 여기 투부정사가 주, 목, 보 중에 뭘로 쓰였나 그걸 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1번 Did you remember? 야, 너 기억을 했니? 뭘? 잠깐만. 뭐를에 대한 대답이 뭐더라? 뭐를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잖아요. 오, 그럼 이만큼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To take out, 가져다가 내놓는 거, 그거 기억했니? 이거예요. 뭘 갖다 대나요? The trash and the recyclables. trash는 쓰레기고요. recyclable이라고 하면 재활용품이에요. 쓰레기랑 재활용품을 갖다가 밖에다 내다 놓는 거, 너 그거 기억했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자, 2번 봅시다. The best way to learn something is to do it a lot 이랬어요. The best way니까 최고의 방법은요. 와, 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바로 뒤편에 나와요. 요럴 때에는 쏙 꾸며주면 됩니다. 자, 무슨 최고의 방법이냐면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입니다. 뭐라는 건지.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어예요. 그럼 여기 투부정사구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보어. To do it a lot. 그것을 많이 하는 거래요. 여기서 it은 뭘까요? 앞에 나온 something이겠지.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테니스를 많이 치면 돼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많이 하면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The best way to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do it a lot. 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3번. It is not optional. 자, 그것은 optional이라고 하면 선택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가 필수라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뭔데요? 자리만 차지했나 봐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럼 뭐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인지 봅시다. For you to attend the staff meeting. 당신이요. To attend. 참석하는 거. staff meetings니까 이게 직원회의거든요. 직원회의에 참석하는 거. 그게 필수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 쌤. 그럼 얘는요, 아까 해석도 안 된 형식상의 주어였고요. 진짜 뭐가 필수냐? 뭐가 해당하는 대답이 주어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다 주어로 쓰인 겁니다. 네, 맞아요. 투부정사 구가 지금 여기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잔소리 해볼게요. 자, 누가 대체 직원회의에 참석해야 될까? 누가? 너네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쌤, 여기 누가 투부정사 하는지를 따로 밝혀줬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이런 거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남학생들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똑같은 사양의 차를 사더라도 이게 금액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옵션을 뭘로 이렇게 차 안에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왜 옵션이라고 부를까? 그거 없어도 차는 잘 굴러가거든요. 그쵸? 이게 선택사항이란 뜻이에요. 옵션이. 그럼 optional은 뭐겠어요? 형용사형이니까 선택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할까? It is not optional.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For you, 여러분께서 to attend staff meetings, 직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사실 나도 이 얘기 들었어요. 월요일 날마다 직원회의 하는데 제가 한 번 월요일 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조금 늦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꼭 오시라고. 그치? 자, 4번입니다. 소셜 미디어. 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요. has led. 어머, 쌤 이거 처음 보는 단어예요. 하지 말고 이거 아는 단어예요. lead, led. lead에서 나온 과거분사 PP 형태입니다. 자, lead는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다 그럼 유도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소셜 미디어가요. 사람들이 to buy more 더 많이 사게끔 유도해요. 뭘로부터? From specific brands 특정한 브랜드로부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기업들이 제품 새로 출시할 때 아마 제일 신경 쓰는 마케팅 경로 중에 하나가 이 소셜미디어일걸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특정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선 투부정사가 뭘로 쓰였습니까? 목적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B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랍니다. Teachers want. 어머, 선생님들은 원합니다. 자, want란 단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목적어가 보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난 투부정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은 원합니다. 누가? 자기 학생들이요. 그러면 their students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뭐 하기를 원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기를, 공부 잘하기를 바란대요. 오, 쌤. 아까 want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왔으면 하고 바란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study 안 쓰고 to study 쓰겠습니다. 오,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썼어요? 진짜 잘했어요. 자, 교사들은 원합니다. 자기 학생들이 to study well, 공부 잘하기를요. 그럼 2번도 해볼게요. It is wrong. 잘못됐어요. 뭐가? 쌤, 얘 해석 안 됐어요. 얘 가짜 주어예요. 그렇지. 그럼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는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게 잘못됐어요. 진짜 주어를 뭘로 표시했어요? 투부정사. 그러니까 그냥 blame 쓸 게 아니고 뭐 써야 돼요? To blame others.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근데 for는 이유의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남들을 비난해요? For your mistakes. 당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 It is wrong. 잘못된 거예요. 뭐가? To blame others. 타인을 비난하는 게요. 뭐에 대해서? For your mistakes. 당신의 실수에 대해서요. 그게 꼭 저처럼 가끔 지각하는 사람이 막 내가 늦게 나와놓고서는 엘리베이터 위층에서 조금만 이제 늦게 잡고 있다가 내려오면 막 마음속으로 원망하잖아요. 아니 바쁜 아침 시간에 말이야. 이거 몇 분 동안 있다 오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늦게 나온 제 잘못이 크죠. 1차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자, 3번이요. The professor should give. 자, 교수님이요. 줘야만 한대요. 뭐를? 어떤 선택권을 줘야만 한답니다. 일단 선택권이니까 뭘 먼저 쓸까? Give the option. 요 단어 쓰면 되겠네. 쌤, 근데 어떤 선택권인가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assignments가 과제란 뜻이거든요. 과제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쌤, 선택권이 어떤 선택권인지 잘 몰랐는데요. 뒤에 지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치?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뒤에 풀어서 설명하는 거 뭐라 그랬더라?
동격.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써주시면 돼요? To submit assignments by email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submit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워?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professor should give the option. 그 교수님은요, 선택권을 주셔야만 해요. 자, 어떤 선택권입니까? To submit assignments by email.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셔야만 합니다. 아마 이 교수님은 까다롭게 레포트는 꼭 직접 와서 내 교수실에 내게나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이메일로도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자, 4번 갑니다. Adam이요, meant call back Mr. Smith. 스미스 씨에게 전화를 다시 해드리려고 의도를 했어요. 자, 뭐뭐 할 의도이다, 작정이다 라고 했을 때 mean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거든요. 뭐라고? mean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쓴다고요? 그럼 여기 뭐 써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to call back 하면 되겠네. 스미스 씨한테 전화를 다시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but he forgot.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거고 이 mean 투부정사가 잘 안 외워지면 영화 속의 대사나 아니면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막 싸우고 이제 헤어질 때 하는 대사 중에 꼭 그런 게 있어요. 막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그래, 너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didn't mean to hurt you 라는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헤어지면 좋은 헤어짐이란 없는 건데 아무튼 너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럴 작정은 아니었어 라는 의미로 mean 투부정사 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자, 10번 갑니다. 자, 데이비드 베컴이요. inspired me. 어떻게 했대요? inspire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게 영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하게끔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내가 to join my school's soccer team. 우리 학교 축구팀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살면서 영감을 불어넣다란 말을 쓰나? 봤더니 그런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책에서나 읽지.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게끔 해줬다. 그럼 데이비드 베컴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 축구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뭡니까? 투부정사가 뭘로 쓰였구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구가 쓰였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To get enough sleep is. 여기 is가 동사인데 그럼 앞에 있는 건 뭐겠어요? 주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 수 있죠. 주목, 보 역할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충분한 잠을 자는 것, 그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뭐를 위해서 중요해요? To enjoy a healthy lifestyle. 우리 투부정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위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해석할 거예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잘했다. 사람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거의 술에 만취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날 보면 강의할 때 제가 막 에데데 막 이렇게 말을 더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잠을 어제 못 주무셨구나. 잠을 못 자면 확실히 언어 능력부터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3번 갑니다. The lack of snow. 자, 눈의 부족이요. has made it unlikely. 와, 이거 어려운데. 근데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들어 왔어요. 뭐를? unlikely. unlikely가 있을 법하지 않은 거거든요.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뭘 가능성을 희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쌤!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요? 얘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뭐예요? 가짜. 형식상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있구나. 그쵸? 왜 이렇게 뒤로 보냈어요? 너무 무거워. 영어에서 무거운 건 그냥 뒤로 휙 던져놓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뒤로 보낸 거예요. For us to go skiing. 우리가 스키 타러 올해 갈 그 확률이 희박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잔소리 할까요? 자, 누가 스키 타러 가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걸 뭐라고 해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다 번역했는데도 엄청 어색하다? 다시 해볼까요?
The lack of snow, 눈의 부족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스키 타러 가는 것을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 우리말은 사물주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사물주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냐면 얘를 한번 때문에로 해석해 보세요. The lack of snow, 눈의 부족 때문에. 아직도 좀 이상하다. 눈의 부족이 뭐예요? 눈이 안 왔다는 거지. 자,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뭐가? 우리가 올해 스키 타러 갈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확 와닿죠? 아,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갑니다. The passenger continued. 자, 그 승객이 계속했습니다. 뭘? 뒤에 나와 있네?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구는 뭘로 쓰였어요? 아, 목적어로 쓰였어요. To talk on the phone. 전화 통화를 계속했어요. 어디에서? On the train. 기차에서요. 와, 진짜 매너 없는 분이네. 그쵸? 됐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어떤 내용 공부했습니까? 아,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주, 목, 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동격으로도 쓰이더라. 요거까지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진짜 미안한 날이에요. 오늘 하는 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대신에 오늘 수업은 딱 듣고 나면 다른 때보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죠. 요것만 참고 봐봐요. 이거 하면 끝. 자, 형용사구의 역할도 한대요. 아까 그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쓰리잡 중에 하나가 명사였고 이제 두 번째 게 형용사구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형용사는 일단 누구 때문에 태어났지? 아, 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수식합니까? 명사를 수식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욕쌤. 그냥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여서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좀 어렵죠. 전치사구를 동반한 투부정사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뭔 말이지? 자,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제가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나 보세요. Bill always has something. 빌은 항상 뭔가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he boasts about something. boast about 이라고 하면 뭔가에 대해서 boast가 이렇게 막 우쭐우쭐 거리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우쭐거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우, 길다. 이거 두 문장 뭐. 이게 두 문장 거리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막 쪼개서 말하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로 합쳐볼게요. 쌤, 일단은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한번 줄여볼까요? 좋아요. 투부정사에서 주어는요, for로 나타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about. 저 조금 옆으로 갈게요. something. 이렇게 남았어요. something 다 쓰기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봤더니 뭐예요? 어차피 비읍이 힘이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에잇, 넌 사라져. 자, 그 다음에 지금 뭐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어요? something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바로 앞에 something이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중복해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너도 사라져. 자, 그리고 났더니 뭐가 남았습니까? To boast about이 남았다고요. 그냥 얼핏 보면 이상하죠. 뭐야, 전치사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어떤 문장에서 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덜렁 남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Bill always has something to boast abo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하나 더 할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Eddie never has anyone. 에디는요, 아무도 없대요. 보세요. 또 he talks to anyone. 자, 그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합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쌤, 그러면 얘를 짧게 줄일 거니까 약 투부정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의미상의 주어는 for him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뭐 나왔어요? anyone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에디가 힘이잖아요. 뭘 두 번 쓸 필요가 없구만. 그래서 얘 없애버릴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anyone인데 이렇게 가서 꾸며줄 거니까 중복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얘도 없앨까? 오케이. 그럼 뭐 남아요? to talk to.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전치사만 덩그라니 남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장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Eddie never has anyone to talk to. 에디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 무슨 말인지, 그치?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마저 하고. 자, 이 비투부정사구를 비투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왜 아직도 기억이 나냐면 이때 정말 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너무 싫었어요. 무슨 막 용법이 5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외웠냐면 저 암기를 못하니까 주로 노래를 만들거나 앞글자를 따서 외우거나 이러지 않으면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 의, 가, 운, 의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얘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어머, 조기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근데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의, 가, 운, 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해석을 읽어보고 이 중에서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나 한번 찾아보세요. 뭐뭐 해야 한다. 뭘까요? 그렇지, 의무. 자, 그 다음 뭐뭐 할 운명이다. 아, 이건 너무 티가 나죠. 운명.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지, 가능. 뭐뭐 하고자 한다. 이게 의도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예정이다. 아, 이게 예정이죠. 근데 이게 보고선 뭐 이게 5가지 중에 뭘로 쓰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때 찾았던 타협안 뭘까요? 봤더니 뭐야, 많은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의 대부분이요 의무 아니면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안 그냥 2개만 외웠어요. 의무 아니면 예정이고 나머진 몰라, 그냥 대충 해석하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얘네 2개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요, 특히 의도 같은 경우에는 if절이랑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if 주어 be2가 나오면 만약 주어가 투부정사 할 작정이라면, 만약에 주어가 투부정사 할 의도라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제가 기억하라고 안 할게요. 그냥 뭐만 의무랑 예정만이라도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도 부담이 좀 적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봅시다. You are to apologize. 사과한다. 이거고요. 누구한테요? Mr. Thompson. 톰슨 씨에게 사과를 한대요. For 이유라고 했잖아요. 왜 사과합니까? For breaking his window. 창문을 깬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의 B2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찾아보세요. 창문을 깼어.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아, 쌤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거 보세요. Ethan and Chelsea. 자, 요 2명이요. are to meet. 만난대요. 어디에서? In a coffee shop. 커피숍에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만난답니다. 자, 이 2사람은 이미 만났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만나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 예정이네. 그래서 예정. 요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 깔끔하게 A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B, C번 여러분이 할 수 있나 집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어보랍니다. Steve has made 빈칸 to a new position. 자, 스티브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위, 직책, 자리 이런 거니까 새로운 자리로 이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런 게 가장 잘 어울리겠네.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찾았어요? 아, 여기 첫 번째 거 transfer라고 하는 게 트랜스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동차로, 그쵸? 자, 그러면 옮겨가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어요.
그럼 이때 투부정사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뭐 어떤 일이에요?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겠다는 결정 쏙 꾸며줬네. 자, 그 다음 2번 해볼게요. 그레그가요. found some great 빈칸 in Hong Kong. 홍콩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골라봤어요. places to check out. 체크아웃이라고 하면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레그가요 몇 가지 아주 멋진 장소를 찾았습니다. 무슨 멋진 장소인데? To check out in Hong Kong. 홍콩에서 알아봐야 될, 즉 홍콩에서 꼭 들러봐야 할 멋진 몇 가지 장소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투부정사구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니? 홍콩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고요. 자, 3번. 3번은 뭔가 쇼핑 얘기니까 물건을 구입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써볼게요. Things to purchase. 자, 그럼 가봅시다. Before grocery shopping. grocery shopping이라는 게 식료품을 사는 거거든요. 자, 식료품 쇼핑을 하기 전에요. Date은 always makes a list. 항상 목록을 만들어요. 어떤 목록이요? Of things to purchase. 물건의 목록을 만드는데 무슨 물건인데? To purchase. 구입할 물건. 에구, 지금 투부정사구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명사 꾸며주고 있잖아요.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The teacher gave students enough 빈칸 the issue. 뭐 지금 남은 거 하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Enough time to think about. 나 about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이 찰떡같이 잘 알아보세요. 자, 선생님이요. gave 주셨대요. 오, 쌤. gave는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목적어가 2개 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학생들에게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슨 시간? 뒤에서 꾸며주면 되죠. To think about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를 싹 꾸며주는 것까지 봤거든요. 자, 여기 조금 내용이 많았으니까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많이 어려웠죠. 그래, 영어가 나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했던 거 그냥 다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고비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We must free